여러분 안녕하세요, 롱장입니다. 며칠 전에 공급 대책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불과 며칠 지나서 이게 또 나왔습니다. 원희룡 장관님, 추석 전 부동산 대책서 세금 혜택 등으로 수요 늘리는 방안은 배제하겠다. 뭔가 더 풀어주진 않겠다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는데요. 아무래도 이 대책은 나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좀 침착하게 기다려서 나오고 나서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오피스텔이나 생수기나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은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하거든요. 사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빌라 시장도 그렇고 아파트 시장도 그렇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지금 왜 이렇게 가는 걸까?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? 요 두 가지 오늘 이 중점을 두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시죠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, 좋아요, 멤버십 부탁드리고요. 멤버십 먼저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얼마 전에는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또 뭔가 수요를 늘리는 건 안 하겠다.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더 어지러워요. 그러니까 읽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내용인데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나 세금을 건드리는 거는 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, 막혀있는 혈관을 좀 뚫어주는 거 이런 걸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모르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. 근데 아마 뭐 더 큰 그림이 있으시겠죠. 근데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다룰 건데요.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원희룡 장관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, 많은 분들이 원희룡 장관님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해가 안 된다, 잘못하고 있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큰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은 해요.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이해도 안 되고요. 그런데 여태까지 나왔던 어떤 정치인 분들이 뭔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마음에 들게 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거든요. 그런데 요것만은 알고 있습니다. 예전에 김현미 장관님 기억나세요? 김현미 장관님이 이제 플레이 하시는 동안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되게 난처해 하셨고 규제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 진땀을 빼셨죠, 말 그대로. 그래서 빵 얘기도 나왔었잖아요. 자,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은 아마 이제 확신이 서실 거예요. 김현미 장관님이 22년도 시장에 들어왔으면 그때 같은 모습일까요? 아니면 훨씬 더 파워풀한 모습이었을까요? 예전에야 시장이 밀어 올리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22년도에 김현미 장관님이 들어앉았다? 어떨까요? 김현미 장관님 말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을까요?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. 시장은 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다. 부동산 투기 꿈도 꾸지 마시라. 어떨 것 같으세요? 상상을 한 번만 해보시면은 저는 확 와닿거든요. 22년도에 김현미 장관님 계셨으면은 예전에 그 무능력한 장관이란 얘기는 싹 지워지고 무서운 장관. 저 사람 말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무슨 말이냐? 장관의 파워는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. 시장이 통제를 벗어나서 밀어 올리거나 떨어지고 있으면 장관의 힘은 약해요. 그런데 이번엔 떨어질 때도 국민들이 별로 공감을 안 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을 때는 이게 똑같아요. 상승장에는 저 같은 사람들의 인기도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갑니다. 그리고 상승장에선 주식 하시는 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진짜 이게 통용이 돼요. 여러분 막 대형 채널에서는 추천했던 거 카카오, 네이버 어떻게 되셨어요? 3분의 1 토막, 4분의 1 토막이죠.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되고 하락장에서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. 지금은 장관님 입장에서 한국 정서는 정치인이 부동산을 때려잡아야 된다가 통념이에요. 이거는 여러분이 공감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. 이거는 결과가 몇 년 동안 나와 있는 겁니다. 한국은 부동산을 때려잡는 걸 원해요. 그게 대세적인 어떤 여론입니다. 그러면 장관님들 입장에서 뭐가 좋아요? 시장이 꺾이고 있으면 내 말이 먹히고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면 내 말이 안 먹혀요. 원희룡 장관님이 지난 1년 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신 이유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. 시장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장관님의 힘이 세 보이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들은 그 생각을 못 하죠. 당장 이제 내 일이 막막하니까.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하실 때 마음대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. 원희룡 장관님은 지금 시장에 나는 부동산을 부양하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단 1도 안 묻게 하려고 그러세요. 단 1도. 요만큼도.
자기의 나중에 어떤 뜻에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는 모양이에요.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. 어찌 보면은 그 타이밍에 부동산에서 장관직에 앉는 결정을 만약에 했다면 본인이 한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 된 거죠. 등장에는 장사 없어요. 아무도 못 당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색깔에 맞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. 저는 그냥 원희룡 장관님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원희룡 장관님이 지금 펼치는 부동산 정책은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요. 규제입니다. 틀어막는 거예요. 그리고 세금 혜택 등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배제하겠다?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다. 제가 이건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부동산의 세금 체제가 정상인가요? 아니면 예전에 가했던 규제가 그대로 있나요? 취득세 12.4% 얘기하면 선진국 가면요. 비웃어요. 종부세도 얘기하면은 민주주의 국가 맞냐는 얘기를 합니다.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. 지금 세금 시스템이 정상이라고요? 각종 규제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목을 죄이고 있습니다. 그 상황에서 세금 혜택이요? 아니죠. 예전에 정권 바뀔 때 말씀하셨잖아요. 정상화라고. 규제하는 건 정상이고 푸는 거는 혜택입니까? 아니죠. 규제하는 게 비정상이고 평타로 만들어 놓는 게 정상이죠.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일부 세력들에게 혜택을 열어주는 거,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.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요.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지금 자유롭지 않아요.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게 나을 판이에요. 아무것도 고쳐지고 있지 않아요.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딱 읽어내신 다음에 세금 혜택이란 표현을 쓰시고 있기 때문에 의도하는 바가 저는 상당히 투명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.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하실 거예요. 야, 너 아쉽지? 규제 안 풀어줘서 아쉽지? 어떻게?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. 바로 이게 원희룡 장관님이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인지의 증거입니다. 자,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지금 중도와 야당의 표를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에요. 왜냐? 큰 뜻이 있기 때문에. 인기를 최대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 키우기, 몸집 키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정권의 지지자분들을 끌어오는 게 정말 스마트한 선택이고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? 아이고 꼴 좋다 이 투기꾼 놈아, 거 봐라 우리 원장관님이 안 풀어주지? 이거 어림도 없어 어디 수요를 늘려줘란 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아라고 하겠지만 이게 정치하는 분들은 표에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. 이건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. 지난 정권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. 전 분명히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. 지난 정권 부동산 정책이 몇 년 쌓여서 어떻게 됐죠? 터졌죠. 시장은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. 수급을 맞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주면은 수요자가 공포를 늘리고 달려들어요. 그리고 그때 언론이 가세를 합니다. 그래서 폭등장이 와요. 지금 시장이 멀쩡해 보이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해보셔야지 나중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대로 쭉 가면은 시장에 재앙급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. 지금 공급 대책이요. 공급 대책은 역대 장관님들 중에서 PPT, 보여주기가 중요했지 실제로 뭐가 나온 게 없어요. 지난 정권에 발굴해서 짓겠다? 태릉 CC, 상암, 용산기지창 지금 얘기 쏙 들어갔죠. 발표할 때 멋지게 쇼는 했죠. 지금 뭐가 됐는데요? 3기 신도시요? 어디 있죠? 어디 뭐 땅 파고 있나요, 여러분? 3기 신도시 여러분 벌써 까먹으셨을 거예요. 2024년이라고 발표했었어요. 2024년도부터 입주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었다고요, 그때. 24년이요? 안 된다니까요. 발표는 발표일 뿐이에요. 앞으로 1, 2년 이내에 수요자가 진짜 있는데 공급이나 공급자가 부족한 것 또는 공급자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를 터치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안 하실 거예요. 거기를 터치하면은 투기꾼 소리를 들을 거니까요. 결국 시장에 남겨질 건 하나요. 폭탄입니다. 폭락에 대한 폭탄이 전혀 아니고요. 폭등에 대한 폭탄이에요. 예전에도 아주 예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전 지금도 생각이 같습니다. 이대로 가면은 시장은 보복할 겁니다. 지금 이게 문제일 것 같으세요? 전세 시장이 문제입니다. 전세 공급할 사람이 없어요. 한 명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. 그냥 전체적 수급을 봤을 때 없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것도 나중에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차 싶을 때는
이미 늦었을 겁니다. 지금 이게 중요할 때가 아니에요. 그런데 저는 이제 예전 정권이 생각나는 거죠. 보여주기식 이런 것처럼 내가 뭘 하고 있고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난 정권이나 옛날 정권 몇 군데를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을 정권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.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있어요. 거꾸로 말씀드릴게요. 주식 전문가 코칭하는 분들이 주식 시장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있어요. 지금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불과 1, 2년 전만 해도 그분들 추앙받았어요. 아이고 이사님, 아이고 선생님, 아이고 회장님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역시 미래이십니다. 하나의 빛이십니다. 지금 안 나오시잖아요. 그 주식은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났고. 그런 거랑 비슷해요. 컨트롤하지 못해요.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시간이 다가오면은 오늘 얘기한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때의 부작용들이 쌓여서 이런 시장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때가 또 올 겁니다.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질 리가 없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를 할 테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. 가만히 있다가는 당할 뿐입니다. 그래서 같이 공부해서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